예, 안녕하십니까. 자, 23강 3단원 기출문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말고사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여기 우리 학습지에 나눠주었던 이 기출문제들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풀이를 보셔도 되고요. 해설지들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꼭 영상이 아니더라도 이 해당 문제에 대한 답과 그 다음에 해설은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죠. 23년 수능 4번 문제. 예,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이런 것도 있어야죠. 자, 가나 겨울과 여름 중 하나고, 예, 가에 대한 나의 상대적 특징을 물어봤습니다. 자, 보면 대청마루와 온돌이라고 하는 우리 전통 가옥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시설을 설명하는 글이고요. 대청마루는 바람을 잘 통하게 하여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온돌은 아궁이의 열을 방으로 전달하여 겨울을 따뜻하게 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겨울의 특징이 뭐냐? 여름에 비해서 겨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보죠. 상대 습도는 더 낮아요. 그죠? 겨울이 더 건조하고 정오의 태양 고도도 여름이 더 바짝 내리쬐죠. 자, 한파는 겨울에 발생하는 거죠. 예,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대류성 강수. 우리가 대류성 강수 뭐라고 불렀죠? 소나기라고 불렀죠? 소나기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죠. 열대 저기압은 뭐라고 했습니까? 태풍이에요. 태풍은 주로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8번. 그래프는 세 지역의 기후 자료이다. 가다를 A시에서 찾아라. 일단 지도부터 봅시다. 자, 지도 보시면 A는 우리가 친숙해요. 그죠? 춘천이고요. 자, B는 잘 모르는, 잘 안 나오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일단 경상북도 내륙이니까 소지련이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예, 대구보다 살짝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 구미입니다. 그리고 C는 서귀포죠. 그죠? 제주도 남부에 있는 서귀포. 자, 왜냐하면 요 문제가 지금 방금 아까도 뭐 B 지역, 그죠? 경상북도 내륙이 소우지면은 금방 풀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 문제가 풀려버려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비가 많이 오는 데는 서귀포잖아요. 그죠? 제주도 남해안 뭐 이런 데가 비가 더 많이 오는데 그 중에서도 서귀포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원의 크기만 봐도 볼 수 있어요. 겨울 강수 비율, 여름 강수 비율 이런 거 안 보고 원의 크기만 봐도 서귀포가 제일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구미와 춘천 중에서 춘천은 여름철 강수 비율도 높고 상대적으로 다우지인 반면 경상북도 내륙인 구미는 소우지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원 크기만 가지고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더 강조해 드립니다만 한강 중상류 지역은 여름 강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거, 이거는 하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문제의 답은 CBA 5번입니다. 어렵지 않게 해결했고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가다 기상현상에 대한 것이다.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가다는 서리 열대야 황사네요. 자, 다른 것들은 수업 시간에 잘 다뤘는데 서리는 살짝 쿵 얘기하고 말았어요. 자, 서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서리라는 건 이슬이 얼어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또는 가을철에 지표 부근에 기온이 낮아지면서 풀잎에 맺혔던 이슬 같은 것들이 얼어붙어요. 이게 풀잎도 얼어붙지만 그 지표면 근처에 있던 농작물에 있는 그 물기도 얼어붙잖아요. 그래서 농작물이 얼어서 잘 자라지 못하는 냉해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서리는 냉해의 피해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추울 때 잘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두 그래프를 보고 자, A, C가 어딘지도 알아맞혀 봅시다. 자, 먼저 가나다를 보면 자, 다번이 3월에서 5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죠? 요 다번이 3월에서 5월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걸 봐서는 요게 황사일 거고요. 나번은 6월에서 8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요게 열대야. 마지막으로 가번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봐서 서리.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서리, 열대야, 황사 놓고 이제 지역별 발생 일수로 가봅시다. 우리가 황사 그 수업 시간에 배울 때 수도권 쪽이 더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황사 발생 빈도가 높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어요. 그죠? 제주도와 서귀포와 서울을 이렇게 황사 일수를 비교하는 거였는데, 상대적으로 이 세 지역 중에서 황사의 발원지와 가장 가까운 곳은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황사 일수가 가장 많은 A가 서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하고 C가 안동과 포항인데요. 안동과 포항 중에서 좀 더 겨울철에 추운 기온을 나타내는 건 내륙 지역에 속하는 안동이겠죠. 연교차가 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대야가 많이 나타나고 서리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남부지방 동해안에 있는 포항이겠죠. 자, 그래서 서울, 안동, 포항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가가 발생하는 기간은 무상기간이다. 자, 무상. 자, 서리 상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리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리가 없다라는 얘기는 무상기간이 길다는 말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 길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서리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무상기간이다. 예, 틀렸고요. A는 B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서울은 안동보다 고위도죠. 선생님, 서울이 안동보다 고위도인데 왜 서리 일수는 더 적나요? 네, 안동이 훨씬 내륙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춥게 더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A에서 C 지역 간 발생일수의 차이는 말이 좀 이상한데요. 황사가 서리보다 크다. 예, 조금 한번 끊어 읽어야 되네요. 그죠? A에서 C 지역 간 발생일수의 차이, 뭐가 발생하느냐? 황사의 발생일수와 서리의 발생일수를 비교해보자는 거죠. 발생일수의 차이는 황사는 별로 안 나요. 그죠? 우리가 봤을 때 뭐 10일 이내로 전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반면 서리는 안동과 포항의 발생일수 차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서리가 황사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 선지를 읽을 때 저도 지금 이 문제를 여러 번 풀었는데도 또 풀면서 말이 좀 막혔어요. 그죠? 요 선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무엇의 발생일수 차이인지가 뒤에 나와 있죠. 자, 무엇의 발생일수 차이냐면 황사의 발생일수 차이가 서리의 발생일수 차이보다 크다, 이런 설명이겠죠. 그래서 그 설명은 틀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항은 서울보다 열대일 일수가 많다. 네, 열대일수 보면 자, 포항과 서울 중에서 포항이 더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네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자, 다음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각 대설과 태풍이네요. 일단 우리가 대설의 일기도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위성사진도 본 적이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태풍은 본 적이 있잖아요. 확실히 이렇게 바람이 동글동글 불고 가운데 태풍의 눈도 있고, 그죠? 요게 바로 태풍이겠네요. 자, 나번이 태풍인 걸 알았기 때문에 가번은 대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왔다. 뭔가 이렇게 눈이 많이 온 눈구름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뒤덮고 있는 요런 모양을 볼 수 있죠. 눈구름이 이렇게 북서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이런 느낌도 불고요. 아, 이게 겨울철이고 아마 대설인 것 같아,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뭐 태풍은 확실하게 아니까 대설은 금방 눈치로 알아챌 수 있겠죠. 자, 제주의 10년간 총 피해액은 나가 가보다 많다. 그렇지 않을까요? 태풍이 대설보다 피해액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주도는 남부지방이니까요. 그죠? 정답 1번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가는 저위도의 열대해상에서 주로 발원한다. 예, 요거는 나에 대한 설명이죠. 가는 나보다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이 미치는 영향, 아무래도 호우가 대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겠죠. 태풍은 호우가 찾아오는 기상현상 중 하나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도 반대로 된 설명입니다. 나는 가보다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다. 예, 태풍은 대설보다 겨울철에 발생 잘 안 하겠죠. 주로 늦 여름에서 초가을이라고 했습니다.
가는 해일 피해, 나는 반길 교통장애. 이것도 서로 반대로 된 설명이네요. 그죠?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5번째 문제. 요거 어려웠어요. 요거 조금 별표 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문제는 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A, B 평균 기온을 나타내는 것이다. 얘가 지금 여름하고 겨울 중 하나래요. 보통 최한월, 최난월 이런 표현 쓰는데 수능 문제가 여름, 겨울 이렇게 주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 북한의 점이 찍혀 있어요. 선생님, 북한에 대한 날씨는 좀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예, 북한 지역에 대한 날씨, 기후에 대한 문제는 또 2학기 때 북한 단원에서 좀 더 다루려고 해요. 하지만 일단 여기 문제도 나와 있고 기출 문제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연교차는 동해안이 더 작아요. 그리고 고위도가 저위도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요. 요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한번 요 문제를 접근해 봅시다. 일단 요 네 지역의 지명을 먼저 체크해보고 갈게요. 자, 서울 익숙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동해안 쪽에는요, 서울보다 위도가 살짝 낮은 강릉에다가 많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강릉보다 살짝 북쪽에 있는 도시에 점이 찍혀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친숙하게 출제되지 않았던 지역 속초예요. 자, 이제 북한 쪽으로 가볼까요? 북한 쪽에 이 서해안의 대동강 하류에 위치한 도시는 평양의 앞바다 항구라고 볼 수 있는 남포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동해안 쪽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쏙 들어간, 그죠? 호랑이가 팔을 뻗기 위해서 이렇게 쏙 들어간 여기는 원산이라는 곳입니다. 남포나 원산이라는 거 우리가 뭐 백지도 시험에서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남포 원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서해안, 하나는 동해안이다. 근데 그거 하나만 챙겨두고 갈까요? 우리 여기 남포가 위치한 데가 대동강 하류 지역이에요. 이 대동강 하류 지역이 소우지다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 챙겨놓고 가야 됩니다. 물론 이 문제랑은 상관없지만 대동강 하류가 소우지다. 왜 비구름이 그냥 휙휙 지나가 버려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 문제와는 관계없지만 하나 챙겨 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지역 간의 네 지역 간의 두 계절의 기온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계절은 지금 세로축인데요. 제일 높은 가 지역이 이 네 지역의 평균보다 한 2도 정도 높고요. 라 지역은 2점 몇 도가 낮아요. 그러면 온도 차이가 온도가 가장 높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의 평균 기온 차이가 약 4점 몇 도, 뭐 4.5도씨 정도 나네요. 그죠? 그 A라는 계절에는 제일 추운 곳과 제일 따뜻한 곳이 한 4.5도 차이 나는구나. 자, 이번에는 B로 한번 가볼까요? 자, B 지역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데는 다죠. 한 0.8도 낮을 것 같아요. 평균보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한 1.5도 정도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는 한 2.3도 차이 나는군요. A라는 계절은 따뜻한 때와 추운 때가 4.5도 차이 나고, B 계절에는 따뜻한 데와 추운 데가 2.3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온도 차이가 더 심하게 나는 계절이 어디냐는 거예요. 바로 겨울철이겠죠. 겨울철이 온도 차이가 더 심하게 납니다. 여름철은 상대적으로 덜 나지요. 자, 그래서 A와 B 계절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각 지역이 어떤 기후에 해당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먼저 겨울철에 가장 따뜻한 데를 볼까요? 자, 가는 겨울철에 가장 따뜻해요. 평균보다 2도 정도 높잖아요. 자, 그럼 네 지역 중에 연교차가 작고 겨울이 따뜻한 곳은 동해안이죠. 속초랑 원산일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더 저위도에 있는 속초가 가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가. 자, 그 다음에 가장 추운 데는 반대로 서해안 쪽에 위치하면서 고위도인 남포겠죠. 여기가 라가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제 원산하고 서울인데요. 원산하고 서울은 지금 겨울 기온만 놓고 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비슷한 기온을 갖고 있구나. 자, 이제 여름철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여름철을 보면, 자, 다 지역은 좀 시원하고, 나 지역은 상당히 더워요. 연교차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연교차로 봤을 때, 다 지역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평균 온도에서 별 변화가 없고, 나 지역은 여름철에 상당히 더운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연교차가 더 큰 곳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여름철에 더 더운 곳을 찾아봅시다. 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연교차도 크고 더 남위도에 위치해 있는 남위도래요. 죄송합니다. 저위도에 위치해 있는 서울이 나, 고위도인 원산이 다겠네요. 그래서 라, 다, 나, 가 순서로 잡히겠습니다. 요 부분 이해 잘 안 되시면 선생님한테 꼭 찾아오세요. 자, 요거 해설지도 보시고 해설 영상도 보십시오. 요거 이해 안 되면 자, 2022년 수능 7번 문제입니다. 교무실에 선생님 찾아오시거나 해설 영상 같은 거 꼭 챙겨 보십시오. 자, 가는 가라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 가장 동쪽에 위치하는 거, 예, 속초가 지금 제일 동쪽에 위치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나와 라 간의 연 강수량 차이. 자, 서울과 남포의 연 강수량 차이는 가와 나 간의 연 강수량 차이보다 크다. 가와 나. 그 다음에 라와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나와 라인데요. 자, 지금 선생님 요거 속초랑 서울의 연 강수량 차이, 그 다음에 남포랑 서울의 연 강수량 차이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조금 억지에 가까운데 선생님 빨간색으로 써놨던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나와 있는 수능 문제를 제가 억지라고 얘기한다고 뭐 억지가 되겠습니까? 여기를 한번 챙겨보시면 특별히 강수량이 작은 지역을 따로 배웠다는 건 그 지역이 상당히 강수량이 적구나, 요런 거를 한번 참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라 간의 강수량 차이가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라가 소우지이기 때문에. 얘는 소우지라고 우리가 따로 배웠고, 그죠? 속초와 서울 뭐 둘 다 뭐 엄청 다우지 이렇게 배우지 않았지만 여기가 소우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강수량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다와 라 간의 겨울 기온 차이는, 다와 라 간의 겨울 평균 기온의 차이는 가와 나 간의 평균 기온 차이보다 크다. 요건 그래프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다와 라 간의 겨울 기온 차이 한 요 정도 나네요. 그죠? 한 2.5도 정도 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와 나 간의 겨울 기온 차이, 가와 나 간의 겨울 기온 차이. 아이고, 직선을 똑바로 못 긋네요. 다시 가와 나 간의 겨울 기온 차이. 네, 요거는 한 1.2도, 1점 몇 도, 1.8도 정도 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지역 간의 이제 겨울 기온 차이 보면은 다라 간의 차이가 더 큰 걸 알 수 있죠.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자, 연교차 나왔습니다. 연교차는 동해안과 서해안 중에서는 동해안이 더 작고, 고위도와 저위도에서는 아무래도 고위도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라, 가, 나, 다 순서는 일단 확실히 아닌 걸 알겠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순서인가요? 네, 실제로는 자, 서해안 쪽이 좀 더 큰, 그죠? 연교차를 갖고 있고, 그 다음이 동해안, 요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순서를 갖고 있다. 이거는 틀리네요. 정답은 기억니은디귿 4번이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설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하시면 다른 교재를 보시거나 학교 선생님을 꼭 찾아오세요. 자, 6번 문제. 자, 이거 호남지방의 바람장미예요. 그죠? 우리 바람장미 배웠었죠. 자, 1월과 7월 중 하나임 했습니다. 자, 가보는 보니까요, 뭔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비율이 높아요. 그죠? 요거 7월일 거고요. 나번은 북쪽에서 불어드는 바람의 비율이 높네요. 요게 1월일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계절 간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가의 기후 특성에 대비하기 위해 정주간을 설치하였다. 정주간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여름철 이야기 아니고요. 나의 기후 특성을 대비하기 위해 남부지방서 대청마루는 여름에 대비하기 위한 거죠. 아닙니다. 가는 나보다 낮의 길이가 길다. 7월 달에 낮의 길이가 길고요.
나는 가보다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철이죠.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같은 시험지 안에서 난이도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5번 문제 상당히 어려웠는데 6번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7번째 문제. 그래프는 시설별 자연재해 피해액. 이번엔 또 시설별 나왔네요. 우리가 피해액 산정할 수 있는 자연재해가 몇 개 없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떤 자연재해가 피해를 줬는지 봅시다. 자, 가다 자연재해로 오른 것은 보기를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진, 태풍, 호우 이렇게가 보기에 나와 있네요. 그죠? 지진, 태풍, 호우 중에 어떤 자연재해에 대한 것이냐. 자, 먼저 농경지는 가 피해가 많고 건물에 해당되는 건 다 피해만 있네요. 그죠? 다 피해에 해당되는 건 지금 건물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선박 같은 경우는 나 피해가 좀 더 많네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건물에만 이렇게 피해액이 잡히는 요게 바로 지진이겠죠. 그죠? 요게 바로 지진과 건물이 친하기 때문에 요 다가 바로 지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지진을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선박에 많은 피해를 주는 아이, 요게 태풍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바람과 비가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바람에 의한 피해를 많이 입는 것, 선박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농경지에 피해를 많이 주는 거, 그죠? 요게 호우겠네요. 물이 잠겨서, 그죠? 호태지 어디 있냐면 5번입니다. 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요거 어렵다고 써놨는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5번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내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최한월 평균 기온, 연교차, 연강수량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가나다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딘지부터 볼게요. 일단 여기는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서해상의 섬이고 거의 북한에 가깝게 보이죠. 자, 여기 우리 1단원에서 살짝 스쳐가듯 배운 백령도라는 섬입니다. 우리 국토의 서쪽 최북단을 맡고 있는 섬이죠. 물론 우리 국토라고 하면 남북한 포함이지만 이제 군사분계선 이남에서는 여기가 이제 서쪽 최북단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은 우리가 대관령은 많이 봤으니까 이제 익숙해요. 그죠? 대관령이 익숙한데 우리 보통 대관령 다음에 여기 춘천이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이런 데 점이 많이 찍혀 있었는데 이건 뭐지? 여기 어디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강원도 내륙 지역, 영서 지역인 건 알겠고 여기는 홍천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EBS 교재에서 홍천 가끔 점 찍혀 있었죠. 한번 챙겨 두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울릉도. 그러면 백령도, 홍천, 대관령, 울릉도 네 지역을 놓고 가보도록 하죠. 선생님 홍천 잘 모르겠는데요. 네, 홍천 잘 몰라도 사실 여기 있는 자료만 보고 홍천이 찍혀있는 위치가 가장 내륙인 걸 보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보죠. 일단 최한월 평균 기온 제일 추운 데가 어딘지도 봐야 되고요. 연교차도 봐야 되고 연강수량도 봐야 됩니다. 이 중에서 딱 눈에 띄는 게요. 연강수량이에요. 연강수량이 1900mm에 이르는 그래서 중부지방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곳 대관령이다.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대관령이 중부지방에서는 비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죠? 자,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라번도 한번 보면 연교차가 가장 작아요. 연교차가 가장 작고 최한월 평균 기온도 유일하게 영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연교차가 작다는 건 이 네 지역 중에서 동해안에 위치한 울릉도임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해안도 아니죠. 동해상에 떠있는 울릉도가 라번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가와 나를 가지고 비교를 해봅시다. 최한월 평균 기온과 연교차인데요. 연교차가 29.7도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 그리고 겨울철에도 상당히 추운 곳 여기가 바로 홍천이겠죠. 왜냐하면 내륙 지역이니까 연교차가 크잖아요. 그리고 울릉도만큼은 아니지만 연교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게 서해에 위치한 백령도겠죠. 그래서 백령도, 홍천, 대관령, 울릉도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백령도는 대관령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 대관령은 산 꼭대기인데 바닷가의 섬이 아무리 높아봤자겠죠? 아니고요. 가는 라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 백령도는 울릉도보다 겨울 강수량으로 울릉도한테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 나는 라보다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홍천은 울릉도보다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없을 거고요. 나는 나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자, 대관령은 홍천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최한월 평균 기온 역시 낮고 최난월도 낮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대관령이 아니고요. 라는 가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다. 울릉도는 백령도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다. 선생님, 일출 시각은 배운 적이 없는데요. 네, 일출 시각은 우리나라는 해가 어느 쪽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에서, 죄송해요, 전 지구에서 해는 무슨 쪽에서 뜨죠? 해는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래서 동쪽이 더 이릅니다. 예, 요것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동쪽이 해가 더 빨리 뜨기 때문에 울릉도가 해가 더 빨리 뜹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요 문제도 홍천이라는 지명이 조금 낯설어서 그랬지, 그래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8번까지 해서 풀이는 마치도록 하고요. 또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고 많이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 마치겠습니다.